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사실은 대학병원 이외에는 더 있지도 않고 꿀방에 이렇게 난 공이 깜짝 있나요? 놀랐어. 이렇게 네가 계시고 할까? 봉수? 술 덜 깼어요. 음정이 안 맞잖아.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시신경 교차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누르고 있어서 양쪽 바깥으로 시야 결손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든쌤 환자 그냥 그대로 다 맞추셔가지고 의사니까요. 지난번 10화에서 이든쌤이 이제 마지막에 왜 이런 건지 쭉 다 설명해 주셨는데 성화쌤이 그대로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그대로 얘기해서 사실 놀랐나. 보시면서도 다들 우리 리뷰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든쌤이 네. 얘기했던 거 그대로네. 네. 시야도 서서히 좁혀졌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최송환 교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셔갖고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왜 이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환자가 어디 갔는데 편도염이래요. 근데 왜 이제 왔냐고 거기서 설명을 들었대요. 뭐 편도염이 왜 이제 올 일이 별로 없죠. 저는 저한테 온 환자 이전의 환자들을 보신 선생님들 좀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왜 이제 오셨어요? 황진자 그렇게 오래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전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병원 갔다 왔다 한 걸 다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그런 것도 있다. 치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밤에나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들어가신 경우 있어요. 병원 인턴들이 메디컬 인턴들이 되게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런데도 항생제도 안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네. 간혹 있거든요. 그럼 진짜 화가 많이 나요. 항생제를 그때는 별로 쓸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안 썼던 건데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경우 이제 대부분 인턴 처방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처방전 때문에 일반 의원회가 와갖고 항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되게 난감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죠.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네. 뭔 소리야? 내 언니 말이야. 낙동강 몰려야 됐잖아. 저희 와이프 이 장면 아. 보면서 이혼 잘 안 했다고 막. 그렇죠. 잘 안 했다고 했죠 제가. 다 맞네 저번에. 1호 환자 지금 수술 내려갈 건데 준비할 거 없어요? 잠시만요. 항생제 바로 달아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산부인과 스테이션이 되게 실제와 비슷하게 아주 생생하게 재현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일반적인 간호사 스테이션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일상 일과를 하는지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의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네, 간호사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딱 이제 환자 받는 거. ER에서 올라온 환자 받으려고 분주하게 준비도 하시고 수술 갔다가 오는 사람도 받으려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정된 입원을 위해서 딱 오신 분들은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떤 계기로 병력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체 계측하고 이제 입원 절차를 추격추격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인턴 선생님들 동의서 받는 것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인턴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일에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간호 선생님들 아주 해박한 의료 지식을 설명을 해주셔서 인상적입니다. 안정호 선생님께서 그만두겠다고 병원장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나왔던 얘기가 소아외과 전국에 48명밖에 안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의사들이 왜 그 과를 선택을 안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피하는 이유는 일과 계열은 힘들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과로 일단 먼저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세부 전공인 소아과 외과가 있는 거예요. 소아외과는 찾는 것도 사실은 대학병원 이외에는 더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에 비해 이제 간담체외과, 대장 관련된 소화기외과 이런 것들 필요한 인력이 확실히 많고 그럼 원하는 일자리도 많고 수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도 되고 일반 외과 여기부터 이제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점점 그나마 더 인기 있는 과들로 세부 전공을 하시다 보니까 소아외과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흉부외과 교수님들도 엄청 부족하거든요. 마찬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시고 또 나온 다음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인의 동네에 피부 미용 하시는 분이 2분 있다고 들었어요. 한 분은 졸업하자마자 의사 면허 떼자마자 바로 여신 분이 있고 다른 한 분은 CS, 그러니까 흉부외과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거고요. 흉부외과를 내가 전공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부 미용을 개원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GP분이 더 훨씬 더 잘 된다고. 안타깝게. 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수완이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꼭 뭐 어떤 의사의 실력이 더 좋다고 해서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내가 뭐 전문의가 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욕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부실 공사? 아유 나쁜 사람들. 병원 일 하러 잠깐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이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스킨십? 모습이 있는데 제 생각 그랬어요. 딱 이제 문을 딱 열고 닫으면 딱 열려도 닫히잖아요. 그래서 안 나가도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있을 때 엿들었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다시 문을 열고 딱 여는 척하고 다시 들어오신 게 아닌가. 나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나는 이 생각 못했거든. 카드 게임 게 일부러 시간 끌어주려고 그런 거나. 액션 쌤이 보니까 눈치가 되게 빠르시다. 지난번에 안정훈 쌤 키다리 아저씨 것도 잡아내고 액션 쌤이 알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오빠 같은 사람은 의사해야 돼. 주말에 나르면 집에서 24시간 잘 것 같은데. 진짜 저는 그 안치홍 쌤한테 공감 많이 한 게 뭐 최성환 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 앞두고 아니면 연휴 앞두고 뭘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체크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환자분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 불편해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병원을. 저희 같은 경우 개인 병원이니까. 개인 병원 더더욱 그러죠. 입원 환자가 있으면 당직 전공의한테 계속 체크를 한다던가 실제로 가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주말 앞두고 뭐 임플란트 한다든지 뭐 연휴 앞두고 뭐 한다든지 이런 거 되게 싫어요. 내 주말과 내 연휴를 마음 편하게 보내려면 하면 안 돼.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딱 붙어있냐고. 저 출근. 안치홍 쌤이랑 최성환 쌤도 너무 붙어있고 최성환 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이익준 쌤은 더 붙어. 너 캠핑 간다며? 어깨 닿았지. 그러네. 야, 이 넓은 엘리베이터에서 왜 굳이 어깨를 닿아야 돼? 누가 있을 수도 있어. 뭔 소리야? 촬영의 편의를 위해서. 오빠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어 하잖아. 괜히 나 때문에 3년 허비하면 어떡해. 나 그거 너무 싫은데. 저 너무 준하 쌤 좀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진심은 아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숨기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상대방을 너무 배려를 많이 하는 느낌? 이게 너무 쌓이다 보면 나중에 폭발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기가 이제 화를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면 안 쌓여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준하 쌤은 이든 쌤 스타일인 걸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이든 쌤 같은 사람 만나세요. 그런 댓글 되게 많아. 이든 쌤 같은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또 있는 거 맞냐고 막. 아들을 그렇게 키워야지. 이든 쌤 아들이 그렇게 크려면 너무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27개월입니다. 심쿵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보자. 성화쌤도. 선생이 심쿵한 원인은 저는 이 행동에서 전 익준 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준 쌤이 생각이 나냐. 아니, 왜냐면 깜짝 놀랐는데. 안치홍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방금 이제 익준 쌤이 이렇게 있고 하고 갔던 거를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 부러웠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익준 쌤이랑도 상관없이 반말로 하겠다는 자체가 교수님과의 제자의 관계보다는 남녀 관계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의지인 거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은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말이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약간 좀 두근두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익준이랑은 상관없다. 난 익준이랑 상관이 있다. 좋아. 잠깐만. 현재로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생체 간이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느낌이 처음에 또 왔어. 가족들이 다들 어휴 생체 간이식 해야죠 너무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또 돌아서서 또 딴소리 하겠구나. 근데 사실은 생체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해갖고 적합한 간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건 피를 하는 가족들인데. 그렇죠. 유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일치할 테니까. 근데 이제 미루고 있죠. 와이프한테 네가 해라. 이게 거부 반응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죠. 훨씬 더. 아내와는 전혀 이제 유전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딱딱 이 장면 보자마자 보자 너무 많아. 이 생각을 했어요. 보호자님이 많은 걸 싫어하시는 이든쌤. 이든쌤의 명언, 걱정은 나누면 2배가 된다. 싫어한다 이거 봐봐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둘이서만 들었으면 둘이 듣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정보를 이제 전달해드렸으면 이제 시댁 가족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이 가정사에 뭐 다른 뒷 사정이 있을 거예요. 시댁과 이제 며느라 이제 고부 갈등. 미제 색전으로 인한 팔마비는 항 고지를 쓰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7개월 이제 소아 심장 질환 환자가 나왔어요. HLHS 좌심 형성 부전이라고 해갖고 심장 선천성 기형입니다. 드문 종류의 기형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심장은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총 4개의 방이 있어요. 심실 큰 것들, 심방 큰 것들. 심방은 피를 받는 애들, 심실은 각각 짜줘서 보내는 애들. 우심실은 폐로 보내고 저심실은 전체 혈류로 보내는데, 근데 좌심실이 형성이 부전이 돼 있으면 혈류가 온몸으로 공급되는 게 무척 힘들 수 있죠. 천천히 피가 가고 있기 때문에 피는 천천히 흐르면 고이면 응고가 돼갖고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색전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서 혈관 막아버리면 그쪽에서 뭐 괴사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천성 심장 질환들 흔한 합병증이 뇌 쪽에 생기는 색전증이에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설명을 하시죠. 빨리요. 다 대답해 주신다면서요. 이 술을 왜 먹는 거야? 술 먹으면 뭐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저는 그냥 인정을 하든가. 대답을 하는 거지. 술 먹는 거라 대답한 거야? 응. 술 먹지 마 그냥 예스를 해야 더 멋있지. 말로 딱 예스.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장겨울 쌤이 첫 집도를 하는데 약간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루페 좀 좋은 거 조금 더 끼지. 술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경이 있고 이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는 게 돋보기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미세한 구조들을 잘 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안정원 쌤 거는 되게 길고 장겨울 쌤 거는 되게 짧아요. 장겨울 쌤이 끼고 있는 거는 거의 제일 기본적인 거 한 2배? 뭐 이런 거 되게 작은 거고, 안정원 쌤은 한 4배, 5배 이렇게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주는 거. 근데 이게 남의 루페를 낄 수는 없어. 사람마다 눈의 거리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영업사원들이 와서 재줘요. 그런 걸 이제 수치를 가져가서 이제 만들어 오는 거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거 이제 수술하는 과에서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치과에서는 많이 쓰시거든. 좋은 자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이렇게 올바른 자세로 딱 보는 거리에서만 초점 맞으니까 자세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구부정할 그래서 수밖에 이렇게 없죠. 앞으로 가게 되거든. 잘 보려고. 최근에 노래방을 안 가봐서 노래방에 이렇게 난 봉이 깜짝 있나요? 놀랐어. 봉도봉인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영화관처럼.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이런 노래방이 있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봉춤 추면서 공연하고 뒤에서 이제 관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까? 봉춤? 유니쌤 노래방 가서 우리 봉춤 추는 거 한번 찍을까? 둘이 노래방 간지 진짜 대학교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봤죠. 1학년, 2학년 때 말고는 그때 안 군대 가본 것 갔다 와서 같은데. 이들쌤이랑 노래방 갈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나 집에서 응. 단체 사진 찾았어. 진짜? 너 있어 나랑. 어떻게 어디서 찾았어? 앨범. 이게 출력해 놓은 거? 응. 저희가 사진을 그렇게 찾았었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우리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너무 좋네. 사실상 지금 이제 마음을 고백한 장면이죠. 네, 그렇죠. 이철쌤이 이제 노래로서 갑자기 술이 깼어, 이 양반이. 술 덜 깼어요. 음정이 안 맞잖아. 술 깨면 음정 다 나가요. 술 취하면. 그래도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떠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 반지도 준비했었는데, 그죠? 몇십만 원 날라갔네. 신경외과에 볼일 있으세요? 저요? 네. 혹시 인턴? 실제로 교수님한테 인턴이세요 이러면 교수님들 기분이 어떨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인턴이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젊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쌤들 잘 없죠. 이 장면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인턴을 처음 맞이했을 때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되게 반하고 그 다음부터 NS를 이때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제 NS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데 이준수한테 뺏기게 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꾸준히 재활 치료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거면 왜 살리셨어요? 이런 경우 참 이렇게 살려만 주세요 했는데 뭐 물에서 구해놨더니 뭐 보따리 내놔라 간다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 있죠. 그 예전에 이제 유명한 이제 동영상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 응급실에서 이제 심정지로 오신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갈비뼈가 많이 부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생명은 건졌는데 할머니께서 응급실 의사한테 화를 내는 갈비뼈 다 부러지지 않았냐고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 안 움직인다 왜 살랐냐고. 얼마나 속상할까? 교수님이? 응, 교수님이. 그렇죠. 속상하지. 진짜 뭐 의사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죠. 뭔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몇 번 뭐 겪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NS. 몇 번 겪어도 이런 건 익숙해지지 않아. 다행히 이벤트 없이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준하 쌤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까칠했었는데. 아주 친절하시고.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이때까지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몇 달 만에 이렇게 된다고? 쉽지 않아.
원래 이러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표현만 안 했을 뿐 마음은 그런데 음. 사랑의 힘인가? 음. 사랑을 하셔서 그런가? 11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 끝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화 마지막 12화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